안녕하세요. 대여 시청자 그리고 SY 주주 여러분들. 저는 SY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SY가 오늘 전고점을 좀 돌파하게 되면서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기대감을 가지게 됐습니다. 아무래도 상승의 이유가 있겠죠. 이 트럼프의 중요 발언과 이 평화회의 일정까지 좀 잡히게 됐는데요. 이와 관련된 내용들 잠시 뒤에 모조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봤었던 이 과거의 재건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을까? 이런 부분들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얘기 나눠볼 테니 기대하시면서 가보도록 하죠. 자,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뉴스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럼프가 결국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발언을 한 차례 더 쏟아내게 되면서 안 그래도 이 트럼프 관련 정책주로 이 재건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층 더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푸틴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중재자 없이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재건과 관련해서 내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와 지금 현재 러시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어떤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는 상황이다. 그리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도 재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하루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입니다. 자, 한 차례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스탠스를 취하다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11월에 평화회의를 준비하겠다. 제가 앞선에 이 평화회의 관련해서 이미 1차, 2차, 3차, 4차 그리고 이제 열리는 게 5차까지거든요. 그 평화회의가 사실 중국도 없었고 러시아도 없는, 당사자들은 없는, 좀 뭐라 해야 될까, 굳이 의미가 없는 이 평화회의를 계속 지속을 하다가 이제는 이 러시아도 당사자가 참여를 하는 종전에 대한,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평화회의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평화회의가 이 11월 달 미국 대선의 기점에 좀 맞는 어떤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11월 기점에 또 평화회의를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과거 회의 사항을 좀 먼저 돌이켜 보게 되면 23년도 6월 달에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차 평화회의가 열리게 되겠고요. 그렇게 뭐 23년도부터 쭉쭉쭉 해서 최근에는 24년도 6월 15일 날 이 4차 평화회의가 열리게 됐었죠. 뭐 어떤 협의냐,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군의 어떤 군대 철수와 그 다음에 적대적 행위 중단 10개 항으로 구성된 이 평화 공식을 제안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말 그대로 이제 너희가 빼앗은 땅 되돌려주고 뭐 러시아군 철수하고 수감자들 석방하고 전쟁 종식을 해달라, 이런 것들을 우방국에다가 알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, 이 내용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압박하려던 게 이 우크라이나의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와 그 우방국인 중국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회의였기 때문에 그동안 재건주들이 좀 힘을 못 쓴 상황이었는데, 이번에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좀 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, 자, 우크라이나가 오는 11월, 원래 이 평화회의 2차가 추진이 된다라는 소식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안 정해졌었거든요. 근데 이제는 11월에 좀 추진이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, 뭐 어쨌든 간에 11월이 잡혀인 만큼 이 일정에 맞게끔 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까지 평화회의가 러시아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, 뭐 참석을 하게 되면 가장 베스트지만 만약에 참석이 없이 또 진행이 된다,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, 이런 리스크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2차 평화회의를 서두른다라는 관측은 이미 제기가 됐다. 뭐 이건 트럼프가 지속해서 24시간 안에 내가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아마 재집권이 되게 되면 이런 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영토를 훼손하는 평화협정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젤렌스키도 빠르게 좀 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다만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무기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를 하고 있는 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가 만약에 부당한 평화 협정을 감료하게 되면 뭐 루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뭐 일단 비난을 한 상태고, 뭐 우리로서는 일단 중요한 것은 11월 달에 평화 회의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11월에 평화 회의, 미국 대선, 트럼프 당선이 될 것이냐, 요거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에 또 트럼프가 한 단계 이러한 발언을 좀 쏟아낸 만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, 이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거래대금 1000억을 좀 넘게 돌파시키면서 이 과거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의 거래대금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일정의 거래대금이 좀 나오게 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이 고점을 한 차례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매물대 상단까지 하단까지죠. 매물대 하단까지 한번 부딪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여기 때 구간에 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아마 여기를 갈 수 있긴 한데 한 번에 요거를 돌파하기라는 참 쉽지 않을 여정일 것 같다. 그 말인즉슨 이런 식으로 오늘처럼 윗꼬리가 달릴 확률도 꽤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선은 여기 이제 여기 하단 추세선 이렇게 밟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 일직선으로 쭉쭉쭉 가기보다는 한 차례 조정 구간을 거친 뒤에 재상승이 나올 확률이 다분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과거에서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하락을 하고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, 즉 파동을 그려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다수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일단은 11월 달까지 미국 대선과 이 평화회의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고, 그 사이에 어떤 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뭐 계획이라던가, 이제는 러시아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뭐 러시아가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다시 한 번 더 점프가 가능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오늘은 같이 연결회사에 있는 SY 스틸텍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또 장중에 상한가를 찍게 됐죠. 그래서 요 놈이 일단은 지금은 또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SY 스틸텍이 주가가 잘 올라가는지 여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.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